예, 그 다음에 한미문화동맹, 이제 한류인데, 한류가 무엇을 담고 있나를 보면, 뭐, 한 두세 가지 종류예요. 우선 어떨 때는, 기본적으로는 한류는 미국 서방의 가치가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을 전파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서방으로서는 얼마나 고맙냐고. 저게 뭐냐면 한국의 코드와 미국 서방의 보편 가치가 융합된 컨텐츠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 레이어예요. 이쪽에서 보면은 서방 가치 위에 한국 코드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 어른거려. 저쪽에서 보면 한국 코드가 안에 있고 서방 가치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어른거려. 그 이 두 겹 레이어가 사람을 참 감동시키거든요. 우리가 저기 예를 들어서 중학교 동창회를 갔어. 그때 자꾸 웃게 돼. 왜냐? 쟤 늙었는데 이제 중늙은인데 저 늙었고 신고에 시달린 저 얼굴 그 거죽 뒤로 옛날 나랑 깔깔거리던 중학교 때 모습이 있는 거라. 그 얼마나 신기해. 그런 느낌이야, 한류가. 그게 한류의 미학이에요. 그런데 이 한류 안에 그러면 이제 이 미국 서방의 가치의 보편성을 그러면 이 가치가 좋습니다. 그럼 문화가 아니죠. 현대 문명, 미국 서방이 주도해온 현대 문명의 그 어두운 점, 그 문제점들을 같이 다루니까 그런 거죠. 현대 문명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원자화시키잖아. 가족, 대가족, 문중, 동네 교회, 공동체 이걸 다 깨버리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나는 나다라는 이고 덩어리로 만들잖아요. 그게 원자화된 인간이거든요. 이제 그 상태로 가면 도덕도 없고 의미도 없어져요. 무의미와 무도덕 속에서 이제 몸부림치게 돼요. 한류가 거기서 그거 많이 건드려요. 이 상태에서 어떨 때는 비틀린 장애인의 몸짓이 나오죠. 김기덕, 기생충, 오징어 게임. 저는 저런 작품 잘 안 봐요. 우울해져. 또 어떨 때는 삭혀져서 승화된 몸짓이 나와요. 미나리, 우영우. 또 어떨 때는 당신 고단하잖아. 힐링 만화 포션 필요하네. 힐링 필요하네. 블랙핑크, BTS. 아직 좀 아쉬운 점은 철학적 역사적 통찰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저것까지 나오면 이제 한류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저 어두운 면을 비틀린 몸짓으로 망가진 몸짓으로 다뤄내는 것, 그것도 문화거든.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도, 김기덕도. 그 다음에 저거를 승화해서 달아내는 거, 미나리나 우영우도 그것도 몸짓이라고 삭혀서. 그 다음에 저거를 다 골 아프니까 그냥 좀 일단 힐링하세요. 힐링 포션, 만화 포션입니다. 네, 블랙핑크, 네, BTS 레이블이 그러네요. 좋잖아요. 이거죠. 따뜻하게.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고민이 깊어지면 저기서 철학적 역사적 통찰 철학이 담긴 게 나오겠죠. 네,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좀 아쉽죠.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문화라는 게, 문화동맹이라는 게 우리가 저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문명을 다뤄나가는 신생국가, 비서구권 국가인데 비지중해권 국가인데 현대 문명을 제대로 다뤄나가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지하게 파괴력이 강한 거예요. 설득력이 강한 거예요, 한류가. 위대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예. 왜냐, 우리 경험이니까, 우리가 지중해권이 아닌데, 현대 문명은 지중해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건데, 거기에 끌려 들어간 우리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걸 마스터해 가면서 가지는 여러 삶의 모습을 다 다뤄내고 있잖아.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저거 이상으로 서방 가치, 웨스턴 밸류, 서방의 생활 방식, 웨스턴 웨이 오브 라이프를 전 세계에 걸쳐서 호소력 있게 전파해 주는 문화 콘텐츠가 어딨냐고. 한류는 한미 문화 동맹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의 하이테크 동맹이 오죠. 미래 먹거리 함께 하자는 거지. 예.
뭐 이제 뭐 반도체, 배터리, SMR 원전 이런 것들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미국 내부가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바이든이 트럼프 때보다 더 트럼프스러워, 더 지독한 미국 중심주의를 가끔 발작을 해요. 자기들이 선거 이겨야 되니까. 미국 내부 사정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쓰고 아메리칸 센트리시즘, 즉 미국 중심주의라고 읽어야 돼요. 미국 우선주의라 쓰고 미국 중심주의. 내 중심으로 해. 다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이거요. 시장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반미할 거 없어요. 이건 어떨 땐 정부에서 들이받고 어떨 땐 기업이 꾀를 내가지고 몸을 비틀어내고 어떨 때는 뭐 일본 사이드 혹은 유럽 사이드랑 EU 사이드랑 손잡고 같이 미국을 몰아붙이고 그래서 미국의 관점과 행태를 정상화시키고 성숙시켜가는 밀당 게임이에요. 밥그릇을 둘러싼. 그러니까 밥그릇을 둘러싼 밀당 게임을 반미로 몰고 가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천박한 거예요. 저게 이제 미래 먹거리를 함께하는 동맹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무기고죠. 아주 멋있죠. 야, 우리는 이제 실존적 위협 속에서 살아왔죠. 뭐 소련, 그 다음에 중공, 그 다음에 중국, 북한, 뭐 4개지. 실존적 위협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1953년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문맥에서 강제유전 당했고 1969년에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문맥에서 닉슨 독트린 딱 발표되면서 이제 니들이 알아서 스스로 지켜라는 식으로 미국이 발신하기 시작을 했고 1980년이 되니까 79년이 되니까 카터가 느닷없이 이제부터 대만은 중국의 일부야. 이제부터 중공이 중국이야. 이걸 다 카터가 저질렀고 80년이 되니까 카터가 중국을 미국의 최고급 대우를 해주고 눈썹 많이 갖고 와, 가발 많이 갖고 와, 왕구 많이 갖고 와, 물건 많이 만들어 와, 우리가 다 소비해 줄게. 이게 최고급 대우거든요. 그 다음에 79년에는 한국에 와서는 거의 뭐 박정희 저거 없애야 된다는 메시지 무지하게 살벌하게 발신하고 뭐 이러냐 이거야. 그리고 92년이 되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아버지 부시지 노태우 불러가지고 야,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한국이 뭐 그 전에 6.25 때 인민군이랑 그 중국의 그 조선의원군이랑 한 뭐 수십만씩 죽어나가는 싸움 했지만 이제는 한중 수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아이러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문맥 아니에요. 우리의 반공, 우리의 6.25 이게 다 웃기는 코미디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 우리가 겪어보니까 저거 아닌데 해서 우리는 자주국방 고슴도치 군사사상을 굳히게 된 거고 이를 위해 군수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이 군수산업 발전시킬 때까지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산업 기반과 이런 게 강하니까 무기 개념을 어떻게 가져갔냐? 바닷속 잠수함에서 우주 위성에 이르기까지 다영역 융통합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과 연동하지만 여차하면 독립적 군사작전을 우리가 감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군사 시스템과 무기를 계속 시도를 해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꽤 강한 무기 체계를 갖게 돼서 민주주의의 보급창이 됐고 그래서 미국과 앞으로 아마 군수산업 동맹으로 갈 것 같고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과 세계 군사 지정학 동맹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과 상의해 가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천무 KTSSM 300km 가는 탄도미사일 KTSSM-2 천무에서 발산되는 거. 근데 거기에 또 전 세계에 없던 자탄 내장형 하잖아요. 이게 600mm거든요. 이게 저기 그 구경이 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쫙 지구 바깥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상공 예를 들어서 한 3만 메타쯤 돼서 쫙 마하 얼마로 딱 냈을 때 그 앞에 탄두가 탁 분리가 돼서 낙하산이 쫙 펴지면서 그 탄두가 속도가 쫙 줄어가다가 그 탄두가 쫙 열리면서 다시 거기서 미사일 드론이 나오는 거야. 3개가 각각이 한 150km 가는 놈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25,000m, 30,000m에서 미사일 드론이 나와. 걔요. 우리가 250km짜리를 속도가 그거보다 낮고 고도가 그거보다 낮을 때 250km짜리를 우리가 150km를 보내요. KGB를.
근데 속도가 그거보다 훨씬 높지. 위가. 그리고 상공이 그거보다 한 3만 m쯤에서 놀 거 아니, 25,000m나. 그럼 얘는 몇 킬로 가겠냐. 그리고 무게는 kg주변이 250kg이야, 500파운드. 근데 얘는 125, 150kg이야. 그럼 얘는 얼마 가겠냐고. 다시 200kg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얘기는 뭐냐? 전체 길이로 보면 400에서 500kg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흑산도에서 저거 갈겨버리면요, 상해 앞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때린다니까. 그거 좀 개발하고 있잖아요. 자탄 내장형 탄도미사일. 그러면 그런 물건을 우리가 아무한테나 팔면 미국은 뭐가 되냐고. 상해에 가면서 야, 그쪽은 우리 팔게. 미국 아저씨 괜찮지? 그 대신에 우리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가 저거 파는 거 좀 우리가 자제할 테니까 당신들 그 사는 그 장갑차 있잖아요, 이번에. 거기 우리 저기 그 오시코시랑 손잡은 한화 것 좀 써줘.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군사 지정학 동맹이 되는 거예요, 저게. 이런 사정을 모르고 이제 날뛰면 이제 강구형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카이 강구형 보면 저는 그냥 불가에 나는 애 같아요. 물가에 나는 애 같아요. 왼쪽엔 불가, 오른쪽엔 물가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는 한미동맹의 7겹 봉인을 상징하는 거죠. 저게 1889년 헐버트의 3인 필지. 그 다음에 저게 이제 1910년 우남 이승만의 학위 논문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저 굉장히 프린스턴 대학에서 잘 보관하고 있어요.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이 영향을 끼쳐서 주도해온 자유항행, 자유무역 질서라는 컨셉이에요. 저게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나오기 35년 전에 나와요. 무시무시한 책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요번에 아마 미 의회 연설을 한다면 저 세 가지 책을 가지고 가서 당신들 미국에서 베스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어의 맞춤법과 그 표기 방식, 띄어쓰기, 구두점을 펑추에이션을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마더탕, 우리의 그 언어를 정리하는 방식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리랑이라는 미녀도 그 사람이 체부한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 겸 동지인 우남이 이곳 미국에 와서 그 미국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논문을 썼는데 지금도 인용이 되는 세계적 논문을 썼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저기 어디야 그 남중국해와 대만해에서 지금 컨셉을 잡고 있는 자유항행, 자유무역 그 뿌리를 캐면 1945년 샌프란시스코 그 뮤어 내셔널 파크, 뮤어 국립공원의 그 캐시드럴 그로브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 문제를 그 사람이 1910년에 이미 이 논문을 썼다. 이게 다 당신들과 한국인이 그때부터 민간 차원에서 교감했던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1941년 봄에 이 책을 썼다. 그 당시에 미국은 고립주의에 빠져 있었다. 근데 그 미국의 고립주의에 빠진 미국을 두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일본은 그 토탈리테, 일본이란 말을 꺼내면 이제 안 좋으니까 그 저런 책 꺼내고 얘기하면 기시다 만난 거 이런 거 다 묻혀지는 거죠. 일본은 그 당시 일제는 군국주의 전체주의인데 7천만 명 전쟁 기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저거 안 하려 그래도 전쟁 안 하려 그래도 일본이 당신들을 침략해가지고 전쟁 벌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한국이 좀 무장시켜줘서 우리도 같이 싸우고 해달라. 그게 이 책이고 이 책이 전체주의 국민 심리를 잘 다룬 책이어갖고 그 당시에 미국 베스트셀러였다. 이런 얘기를 미국 그 컨그레스 연설, 의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꼭 저편 인사이드 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뒤져내면 저런 거 많아요. 3.1 그 독립선언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남의 무슨 아이젠하워의 군사동맹에 얽힌 얘기도 그렇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모델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도 그렇고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두겠냐고. 좀 그런 폭넓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미관계가 하이테크 동맹, 그 다음에 세계 군사지정학 구도에 관한 동맹, 군수산업 얘기하면 장사꾼 같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또 그다음에 문화동맹까지 이게 연결해 가서 드디어 7겹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독교에서는 그 7겹 하늘,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그 천문학에서 나오잖아요. 중세 신학의 기초인. 그걸 7겹 하늘이라 그래요. 7.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7겹 봉인.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은 신비와 성스러운 게 들어있는 7겹 봉인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저도 그 말을 좋아해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7겹이니까. 칠성신군 7겹이니까. 그 7겹 봉인 안에 그 성스러운 뭔가가 들어있는데 봉인이 되면 그 안에서 그게 보호돼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꿈틀거려 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서 뭔가 튀어나오죠. 그 튀어나온 게 뭐냐. 북한 자유와 자유통일, 체제통일이죠. 그게 튀어나올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